안녕하세요. 봉제의 신입니다. 오늘은 미싱 왕초보도 예쁘고 빨리 박을 수 있는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예쁘고 일정한 바느질은 상품의 퀄리티를 높여주는데요. 이렇게 예쁜 바느질의 비법은 노루발에 있습니다. 노루발은 옷감을 눌러주어 바늘이 옷감 속으로 잘 파고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톱니가 옷감을 밀어낼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노루발이 없다면 원단이 뒤로 밀리지 않아 제자리 걸음만 하며 바느질이 안 되는 거죠. 노루발은 노루의 발처럼 생겼다고 이름이 노루발이라고 해요. 어때요? 정말 노루발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노루발을 찾아봤는데요. 발굽이 갈라진 게 너무 똑같이 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노루발의 종류는 무척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의 옷들을 정확하면서도 빠르고 예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노루발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다양한 모양과 기능들을 가진 노루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미싱 작업 시 꼭 필요한 노루발을 5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5가지 노루발 중에서 이 평노루발은 제외했습니다. 이 평노루발은 미싱을 살 때 함께 세팅되어 있는 노루발로 가장 무난하게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인 노루발이기 때문입니다. 평노루발을 빼고 왕초보님들이 꼭 구매했으면 하는 노루발은 지퍼 노루발, 외노루발, 그리고 4분의 1 노루발과 16분의 1 뚱뚱한 노루발, 16분의 1 스케이트 노루발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소개를 하며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퍼 노루발은 말 그대로 지퍼를 달 때 사용하는 노루발입니다. 지퍼를 달 때 평노루발을 쓰면 지퍼 일발과 박힌 원단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또 박힌 선이 지퍼 이빨과 너무 가까워도 지퍼 슬라이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지퍼 노루발은 이 2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노루발입니다. 지퍼 슬라이드가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넓이로 지퍼를 달 수 있도록 제작된 노루발이에요. 평노루발과 비교해보면 넓이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퍼 노루발은 지퍼를 달 때 쓰는 노루발이니까 꼭 필요해서 추천드립니다. 2번째는 외노루발입니다. 노루발은 발굽이 갈라져서 두 쪽이잖아요. 그런데 외노루발은 한쪽 발굽만 있는 노루발입니다. 지퍼 노루발이 평노루발보다 좁아서 박히는 폭도 좁듯이 외노루발은 아예 한쪽 발굽을 없애서 바늘과 원단이 간격 없이 딱 붙게 박히는 노루발입니다. 대표적으로 콘솔 지퍼를 달 때 사용하는데요. 콘솔 지퍼를 달 때처럼 최대한 바늘에 딱 붙여서 바느질을 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콘솔 지퍼는 지퍼가 겉에서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달리는 지퍼입니다. 콘솔 지퍼 뿐만 아니라 파이핑 테이프를 달 때나 고무줄을 탱탱하게 딱 붙여서 달 때 등 의외로 요모조모 쓰임새가 많습니다. 3번째 추천 노루발은 4분의 1 노루발입니다. 4분의 1 노루발은 7mm 간격으로 일정하게 박을 수 있는 노루발입니다. 장식으로 스티치를 박는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간격이 4분의 1이라서 아예 노루발이 4분의 1 간격으로 박히도록 조기를 붙여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노루발을 끼고 박으면 자동으로 4분의 1 간격인 7mm로 박혀서 편리합니다. 노루발 왼쪽에 보면 4분의 1이라고 노루발 간격이 쓰여 있습니다. 4분의 1 노루발도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노루발이라고 생각합니다. 4번째는 16분의 1 뚱뚱한 노루발입니다. 이 노루발은 2mm 간격으로 박을 수 있게 제작된 노루발입니다. 16분의 1 노루발도 주머니를 달거나 시접을 눌러주는 등 장식 스티치를 박을 때 많이 쓰이는 노루발입니다. 바느질을 할 때 16분의 1 간격이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16분의 1 노루발들이 있는데요. 이 뚱뚱한 노루발을 추천하는 이유는 얇은 원단에 바느질을 할 때 원단을 안정적으로 눌러주어 다른 노루발보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노루발은 16분의 1 스케이트 노루발입니다. 이 노루발은 4분의 1 노루발처럼 간격 조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스케이트처럼 생겼다고 스케이트 노루발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써보면 뚱뚱한 노루발은 얇은 원단에 작업하기가 편하다면 스케이트 노루발은 두께가 좀 있는 원단을 작업할 때 편합니다. 또 지퍼를 달고 그 위에 16분의 1 간격으로 스티치를 박을 때 뚱뚱한 노루발로는 지퍼 이빨 간격 때문에 박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스케이트 노루발을 사용하면 한쪽이 얇기 때문에 지퍼 사이를 지나가며 스티치를 박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노루발 이외에도 정말 다양하고 깜짝 놀랄 노루발들이 많지만 이 5가지 노루발은 미싱 작업 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여기저기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요. 이 5종류의 노루발은 어느 회사나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노루발들입니다. 가정용 미싱과 공업용 미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루발을 드는 방식입니다. 가정용 미싱은 노루발 레버를 들어야만 노루발을 들 수가 있는데요. 공업용 미싱은 노루발을 드는 방법이 2가지나 있습니다. 가정용처럼 뒤쪽에 노루발 드는 레버가 있고요. 미싱 테이블 밑에 무릎으로 밀어서 노루발을 들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이 노루발 레버를 현장에서는 아시아기라고 부르는데요.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노루발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그럼 이번엔 노루발을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노루발을 교체할 땐 노루발 왼쪽에 고정 나사를 풀어줍니다. 나사를 다 풀어서 빼버리지 마시고요. 노루발이 빠질 정도만 풀어서 노루발을 빼주세요. 노루발을 뺄 때는 바늘을 위로 올린 후 오른쪽 무릎에 있는 아시아기를 밀거나 미싱 뒤쪽에 있는 노루발 레버를 올려서 노루발을 든 다음 노루발을 분리해주면 쉽게 쏙 빠집니다. 필요한 노루발을 교체할 때는 오른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노루발대에 맞춰 끼운 후 나사를 잠궈주면 됩니다. 참 쉽죠? 이렇게 노루발만 바꿔 끼워줘도 마법처럼 고르고 예쁜 바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노루발 압력을 조절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의 장력을 조절하듯이 노루발도 압력을 조절하는 나사가 있습니다. 미싱 머리를 보면 왼쪽에 튀어나온 커다란 나사가 있죠. 이게 노루발 압력 조절 나사입니다. 밑에 있는 잠금 나사를 풀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점점 들어가면서 노루발 압력이 세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올라오면서 노루발 압력도 약해집니다. 바느질을 할 때 원단의 종류에 따라 노루발의 압력을 풀었다 조였다 하며 조절해서 박는 게 좋습니다. 원단이 얇거나 늘어나는 원단일 경우 노루발 압력이 조여서 누르는 힘이 세면 얇은 원단은 톱니에 쓸려서 찢어지거나 톱니 자국이 남습니다. 늘어나는 원단이라면 보기 싫게 쭉 늘어나 버리고요. 이럴 땐 노루발 나사를 풀어주어 노루발에 누르는 힘을 가볍게 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두꺼운 원단인데 노루발 나사가 너무 풀려 있으면 누르는 힘이 약해서 원단이 잘 안 나갑니다. 이럴 땐 나사를 조여줘서 노루발이 꽉 눌러주면 노루발과 톱니가 맞물리면서 원단이 차고 나갑니다. 노루발의 압력은 원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원단에 톱니 자국이 나거나 미싱이 잘 안 나가는 느낌이 들 때 노루발 압력을 한번 조절해 보세요. 이것을 알고 몇 번만 조절해 보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싱 고수들의 비법인 노루발대 조절법입니다. 이것은 왕초보님들은 좀 힘드실 수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칫 실수를 하면 노루발이 안 들려서 여신님들이 고장난 줄 알고 당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루발을 교체하고 나서 바늘 중심 포인트가 안 맞아서 바늘이 부러질 수도 있고 원하는 스티치 간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노루발대 조절법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루발을 교체하고 나면 미싱에 따라
또는 사용하는 노루발 특성에 따라서 바늘 중심을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노루발을 교체했는데 바늘이 노루발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보이시나요? 바늘이 노루발 중심에 있지 않고 노루발에 닿아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바늘이 노루발에 찍혀서 부러지거나 실이 노루발에 쓸려서 자꾸 끊어집니다. 스티치가 원하는 간격으로 나오지도 않고요. 바느질은 오를 다툰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작은 차이라도 스티치의 넓이가 크게 달라 보입니다. 이럴 땐 바늘이 노루발 중심으로 오도록 노루발대를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노루발대를 조절하는 방법은 미싱 왼쪽에 고무마개가 있습니다. 이 마개를 열면 나사가 보이는데요. 나사를 풀고 노루발대를 조절해서 바늘이 중심으로 오게 한 다음 나사를 잠궈주면 됩니다. 매우 단순하고 쉽지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노루발이 끼워진 상태에서 바늘을 밑으로 내려 꽂아 놓고 나사를 풀어야 하며, 노루발대 나사를 풀었다면 바늘이 움직이거나 발판을 밟거나 노루발을 들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노루발대를 조절하려면 아예 발판에서 발을 떼고 아시아기도 건들지 않도록 발을 난간에 올려놓고 나사를 풉니다. 만약 실수로 나사가 올라가 버려서 노루발이 안 들리면 왼쪽에 있는 나사를 풀면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을 열고 올라간 나사를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내린 다음 잠궈주세요. 다시 뚜껑을 닫고 나사를 잠그면 노루발이 들립니다. 이것이 매우 번거롭고 미싱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싱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 침착하게 따라 하시면 기사님 안 부르고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안 생기면 더 좋겠죠. 그러니 노루발대를 조절할 때는 발판과 아시아기에 발이 안 닿게 꼭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노루발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리하면 예쁘고 일정한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지퍼 노루발, 외노루발, 4분의 1 노루발, 16분의 1 노루발 등 적절한 노루발을 사용해야 하며, 원단에 따라 노루발 압력을 조절하고 바늘이 노루발 중심에 오도록 노루발대를 조절해서 사용해야 한다입니다. 지난 영상에 미실 끼우기와 미실 끼우기, 실장력 맞추기와 바늘 끼우기, 그리고 오늘 노루발 교체하기를 통해 미싱의 기본 사용법을 담았는데요. 다음 영상은 부분 봉제 1단으로 주번이 만드는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학으로 옷 만들기를 기초부터 배우고 싶은 여신님들은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